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의 길잡이 식품 영양학 박사 유영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눈이 뿌옇게 침침하고 밤이 되면 더 안 보여요. 혈압이 자꾸 오르고 변비까지 심해지네요. 당뇨가 있는데 야채를 먹으라니 도대체 뭘 먹어야 할까요? 제가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근은 그냥 눈에 좋은 채소라고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당근은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슈퍼푸드입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지어 암 예방까지 이미 여러 연구로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오해가 많습니다. 당근은 당분이 많아서 당뇨 환자에겐 나쁘다. 당근은 익히면 영양이 다 파괴된다. 매일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롭다.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정작 건강을 지킬 기회를 놓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울대 출신 식품영양학 박사이자 노인 영양 전문가로서 검증된 당근의 효능, 어떻게 먹으면 효과가 2배로 높아지는지, 그리고 많이 헷갈리는 오해와 진실까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당근을 매일 먹는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혈관이 10년 젊어지고 암 예방은 물론 고혈압, 당뇨까지 때론 약보다 좋고 돈도 적게 드는 마법 같은 방법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히 70세 이상 시니어분들 중 실제로 당근을 식단에 추가해 혈압약을 줄이거나 면역력이 회복된 사례도 많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건강 수명 100세를 위한 검증된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어요. 혹시 주위 가족이나 지인 중에 건강 고민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의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당근에 숨겨진 의학적 효능과 실생활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팁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당근이 왜 그렇게 특별한 채소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근은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기능성 식품으로 분류될 정도로 놀라운 생리활성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한 식품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성분은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시력 보호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 피부 재생, 그리고 세포 노화 억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당근에 들어있는 폴리아세틸렌이라는 성분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암 등의 종양 성장 억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분들께 중요한 포인트는 당근이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는 점입니다. 2022년 유럽 영양학회 논문에 따르면 하루 반 개에서 1개 분량의 익힌 당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12주 후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15% 감소했고 혈당 지표도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박사님, 당근은 당분이 많아서 당뇨엔 나쁜 거 아닌가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당근을 과하게 먹지만 않는다면 당뇨 환자에게도 훌륭한 식품입니다. 당근의 당은 자연에서 온 복합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며 같이 섭취한 식이섬유가 혈당의 상승을 지연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당근 주스처럼 섬유질을 제거하고 농축된 형태로 섭취하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영상 후반부에서 올바른 섭취법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당근은 단순히 눈에 좋은 채소가 아니라 혈관 건강, 당뇨, 암 예방까지 두루 관리할 수 있는 진짜 슈퍼푸드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당근의 영양을 최대치로 흡수할 수 있을까요? 익히면 영양이 파괴된다는 말 사실일까요? 기름에 볶아 먹으면 정말 더 좋은 건가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확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당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은가요? 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근의 핵심 성분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영양소,
즉 기름에 녹는 비타민 전구체입니다. 이 말은 곧 기름과 함께 조리하거나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19년 미국 임상영양학회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당근을 생으로 섭취했을 때의 베타카로틴 흡수율은 약 3에서 4% 수준이지만 올리브유나 카놀라유에 살짝 볶아 먹었을 때는 흡수율이 12에서 15%까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시니어분들께 생당근만 고집하기보다는 가볍게 기름에 조리한 당근 섭취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특히 당뇨나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익힌 당근이 위에 더 부담이 적고 영양소 활용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근은 익히면 베타카로틴이 다 파괴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걱정하시는데요.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실제로 베타카로틴은 열에 강한 구조를 가진 카로티노이드 계열 물질로 가열했을 때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오히려 더 잘 흡수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하거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조리법은 비타민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이 일부 손실될 수 있으므로 최적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근을 얇게 썬 후 살짝 데치거나 기름에 3에서 5분 정도만 볶기. 특히 올리브유, 카놀라유, 참기름처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물성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영양소 흡수율이 더 올라가고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근 주스는 어떨까요? 요즘 시니어분들께서 자주 찾으시는 당근 주스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당근 주스는 섬유질이 제거되어 마시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바로 혈당 지수입니다. 생당근의 혈당 지수는 약 30에서 35로 매우 낮은 편인데 비해 당근 주스는 65에서 80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즉,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는 당근을 씹어서 드시는 방식이 훨씬 안전하고 식이섬유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 포만감도 줍니다. 나는 씹는 게 힘들고 치아가 약해서 주스만 먹고 싶어요. 라는 분들은 반드시 당근만 단독으로 짜낸 주스를 마시되 식사 중이나 식후에 소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섬유질이 함께 남아있는 믹서 형태의 주스가 더 좋습니다. 당근을 드실 때 시니어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은 무조건 생당근이 더 좋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오히려 조리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기름에 살짝 볶은 당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혈관에 좋은 기름과 함께 드시면 2배의 효과. 당근만 매일 대량으로 섭취하는 건 피하세요. 고용량 섭취 시 피부가 노랗게 변할 수 있고 균형 잡힌 채소 섭취가 필요합니다. 자, 당근은 조리법 하나만 달리해도 약이 되기도 그저 채소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는 흡수율과 혈당 안정성까지 고려한 섭취 방법이 필수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당근의 항암 효과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당근은 단순히 눈에 좋은 채소가 아닙니다. 최근의 영양학 의학 연구에서는 당근이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꾸준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당근의 항암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폴리아세틸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베타카로틴은 단순한 비타민 A 전구체가 아닙니다. 베타카로틴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DNA 손상을 막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합니다. 특히 면역세포의 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주어 암세포를 초기 단계에서 제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여기에 더해 당근에는 폴리아세틸렌이라는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암세포의 자멸을 유도하고 세포 증식 경로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1년 캔서레터스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폴리아세틸렌이 유방암과 대장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세포 실험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당근을 주 4회 이상 섭취한 그룹이 위암, 폐암, 전립선암의 발병률이 최대 30%까지 낮았다는 역학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는 당근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들입니다. 함께 조리하거나 식단에 같이 포함시키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올리브유, 들기름, 카놀라유. 앞서 말씀드렸듯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높이는 지용성 기름은 필수입니다. 당근을 볶을 때는 들기름 1티스푼이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용해 보세요. 지방산 구조가 안정되어 고온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달걀, 견과류. 달걀 노른자에 있는 지방과 인지질은 당근의 항산 화물질 흡수를 돕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당근 달걀볶음이나 당근 샐러드의 견과류 토핑도 훌륭한 조합입니다. 3. 식이섬유가 풍부한 잡곡밥. 당근은 포만감을 주지만 혈당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잡곡밥이나 현미밥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더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4. 마늘, 양파, 생강. 이 세 가지는 항염증 작용을 강화해주고 당근의 항암 성분과 면역력 상승 효과를 배가시켜줍니다. 당근, 양파, 마늘을 함께 볶아 반찬으로 드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는 당근과 함께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음식 조합입니다. 다만 당근이라고 해서 아무 음식과 함께 먹어도 괜찮은 건 아닙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다음과 같은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과일 주스와 함께 먹는 당근. 당근을 과일 주스에 섞어 드시는 경우가 많지만 과일의 과당과 당근의 당질이 만나면 혈당 상승 속도가 빨라집니다. 특히 오렌지, 사과 주스와 함께 갈아 마시는 당근 주스는 단맛이 강해 당뇨가 있는 분들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식사 중이 아닌 공복에 주스로 마시는 것은 특히 피해야 합니다. 이마가린이나 트랜스 지방과 함께 조리. 일부 분들은 당근을 기름에 볶으면 좋다는 말만 듣고 버터, 마가린, 쇼트닝 같은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기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오히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당근의 항산화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기름 선택은 반드시 불포화 지방산 중심의 식물성 기름으로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당근은 그냥 껍질 벗겨서 생으로 먹는 채소가 아니라 어떻게 조리하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 있는 식품이라는 것 잘 이해되셨을 거예요. 당근을 꾸준히 섭취한 실제 시니어 환자의 건강 개선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하루 권장 섭취량과 섭취 시 주의사항까지도요. 실제 병원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와 함께 자세히 전해 드릴게요. 1. 당근이 장에 좋은 이유는 식이섬유와 프리바이오틱 효과 때문입니다. 당근은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를 동시에 함유한 채소입니다. 이 조합은 장 건강에 있어 매우 이상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대장 내 수분을 흡수해 부피를 늘리고 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해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아 젤 형태로 변하면서 소화 속도를 조절하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식이섬유 덕분에 당근은 대장암 예방, 배변 리듬 조절, 장내 환경 개선에 탁월한 기능을 합니다. 제가 협진하는 병원에 내원하셨던 74세 여성 환자 김춘예 씨 사례를 소개드릴게요. 김춘예 씨는 만성 변비와 복부 팽만감, 그리고 잦은 가스참 현상으로 3년 넘게 불편을 겪고 계셨습니다. 평소 야채를 먹는다고 하셨지만 주로 익힌 시금치나 나물 중심의 식단이었고 식이섬유의 종류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저희는 김춘예 어르신께 아침 식사 때 당근을 포함한 채소볶음을 들기름 1티스푼과 함께 조리해 매일 반찬으로 섭취하도록 권했습니다. 또 오후 간식 시간에는 생당근 반개 분량을 검은 깨와 함께 섭취하게 했습니다. 2주 후부터 가스가 덜 차고 변이 하루 1회 이상 규칙적으로 나오는 효과가 있었고 6주 후에는 복부 팽만과 속 더부룩함이 거의 사라졌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처럼 당근은 위장관의 연동 운동을 자극하고 대장 내 유해균 억제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니어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릴 수 있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리 좋은 음식도 지나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생당근 기준으로 반개에서 1개,
익힌 당근 기준으로 반 컵에서 한 컵 분량이 적절합니다. 과다 섭취 시 주의사항은 피부가 노래지는 카로틴 혈증입니다. 당근 속 베타카로틴은 체내에 과량 축적되면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지속될 경우 식단 조절이 필요합니다. 위산과다와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께서는 생당근은 딱딱하고 섬유질이 풍부해 위산이 많은 분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익힌 당근으로 대체하거나 식후 1시간 후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장 질환자분들은 당근은 칼륨 함량이 높은 편이므로 만성 신장 질환자나 투석 중이신 분들은 섭취량을 전문의와 상담 후 조절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섭취 팁, 시니어에 딱 맞는 당근 활용법을 말씀드릴게요. 아침에는 당근 달걀볶음과 잡곡밥을 추천드려요. 흡수율 높은 조합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점심은 당근 양파 브로콜리 볶음 어떠세요? 식이섬유와 항산화물질이 강화된 메뉴입니다. 오후 간식으로는 생당근 스틱과 아몬드 새알에서 5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씹는 자극과 불포화 지방산은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저녁에는 당근을 넣은 된장국, 당근볶음 반찬. 따뜻하게 익힌 형태로 소화에 부담 없이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당근은 정말 매일의 식탁에서 약보다 나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 건강과 소화기 기능이 약해지는 시니어분들께는 꾸준한 당근 섭취가 생활의 질을 바꿔줄 수 있는 작은 습관이 됩니다. 우리는 좋다더라는 말만 믿고 음식을 잘못 알고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당근에 대한 오해는 생각보다 더 널리 퍼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당근에 대한 대표적인 5가지 오해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오해 1. 당근은 당이 많아서 당뇨 환자에게 안 좋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당근은 단맛이 있지만 그 안의 당은 복합 탄수화물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생당근의 혈당 지수는 약 30에서 35, 이는 브로콜리, 양배추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즉, 낮은 GI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단 당근 주스나 농축 당근즙은 섬유질이 제거돼 있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씹어서 섭취하거나 익힌 당근은 혈당에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오해 2. 당근은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해롭다. 사실 간에 직접적으로 해롭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량 섭취 시 피부에 황색 색소가 축적되는 카로틴 혈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통 하루에 생당근 3, 4개 이상을 매일 수주간 지속 섭취했을 때 발생하며 피부가 노래져서 간 질환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간 기능에는 큰 영향이 없으며 섭취량을 줄이면 수준의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권장 섭취량은 하루 생당근 1개 이내 또는 익힌 당근 100g 이내입니다. 오해 3. 당근은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된다. 사실 오히려 흡수율이 증가합니다. 당근 속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고 열에 안정적인 성분입니다. 가열하면 당근의 세포벽이 부드럽게 무너져 베타카로틴이 체내에서 더 잘 흡수되는 구조로 변화합니다. 특히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최대 15% 이상 증가합니다. 단, 지나친 고온 조리나 삶아버리는 방식은 수용성 비타민C는 일부 손실될 수 있으므로 볶음이나 찜 형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오해 4. 당근은 탄수화물이 많아 살이 찐다. 사실 당근은 저열량 고식이섬유 식품입니다. 생당근 100g 기준 칼로리는 약 35에서 40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당근의 대부분은 수분이며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포만감도 높습니다. 오히려 과자, 빵 같은 고탄수화물 식품을 줄이고 당근을 간식으로 대체하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오해 5. 당근은 눈에만 좋은 채소다. 사실 눈 건강은 기본, 혈관 면역, 장 건강까지 전신에 도움을 줍니다. 당근은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방지, 식이섬유로 변비 개선, 콜레스테롤 조절,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 심혈관 건강 증진 등 의학적으로 입증된
다중 건강 효과를 가진 식품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에게는 복합적인 만성 질환 예방을 위해 일상적으로 섭취하면 좋은 슈퍼푸드입니다. 추가해서 당근을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름 선택이 중요합니다. 기름에 볶으면 좋다는 말은 모든 기름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트랜스 지방이 없는 불포화 지방산 위주의 식물성 기름을 사용해야 심혈관 질환의 위험 없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껍질째 섭취하면 더 좋아요. 당근의 껍질 부분에 폴리페놀 등 항산화 물질이 더 풍부합니다. 믿을 수 있는 유기농 또는 무농약 제품이라면 부드럽게 세척한 뒤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당근은 눈에 좋은 채소라는 단순한 인식을 넘어 만성질환 예방, 장 건강, 면역력, 심지어 암 예방까지 도움을 주는 진짜 슈퍼푸드입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로 올바르게 먹는 방법을 아는 것. 꽃길백세가 바로 그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당근, 이렇게 고르세요. 당근은 생김새에 따라 영양 상태와 신선도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기준을 기억해 주세요. 색깔이 진하고 선명한 주황빛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빛이 탁하거나 창백하면 오래됐을 수 있습니다. 표면이 매끄럽고 흠집이 없는 것. 흠집은 산화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표면이 깨끗한 당근이 더 안전합니다. 당근의 윗부분이 너무 크지 않은 것이 좋아요. 지나치게 크고 윗부분이 벌어진 당근은 오래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을 맡았을 때 싱그럽고 흙내가 나는 것. 비싼 세척 당근 말고 꼭 흙당근을 잘 세척해서 껍질째 드시길 추천합니다. 자연 재배된 당근일수록 특유의 흙향이 은은하게 납니다. 그 향이 강할수록 건강한 뿌리 채소일 가능성이 큽니다. 유기농 또는 GAP 인증 표시가 있는 제품을 고르시면 농약 잔류 걱정을 줄이고 껍질째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당근, 이렇게 보관하세요. 당근은 잘만 보관하면 2, 3주 이상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보관하면 금세 물러지거나 검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냉장 보관 전 반드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수분은 곰팡이의 주 원인입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키친타월로 감싼 후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세요. 절단 후에는 2, 3일 내 사용해 주세요. 썬 당근은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즉시 조리하거나 물에 잠긴 상태로 하루 정도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보관용은 살짝 데쳐서 냉동해 보세요. 당근을 살짝 데친 후 냉동하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할 때 바로 볶거나 찜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이 일상에서 하루 1 당근 습관 꼭 실천해 보세요. 복잡한 조리법이 아니어도 당근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 3분의 1개 정도를 채 썰어 볶음에 추가하거나 깻잎, 양파, 두부와 함께 조리하면 맛도 좋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점심 반찬으로 들기름 당근채 볶음 한 2숟가락 섭취. 들깨나 참깨를 곁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오후 간식으로 생당근 스틱을 2, 3개만 준비. 고구마칩, 과자보다 훨씬 건강한 선택입니다. 주 1회는 당근 수프나 당근죽으로 변화를 주면 질리지 않고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당근 1개가 바꾸는 건강 실천해 보실 준비 되셨죠? 여러분, 당근은 마트에서 300원, 500원에 살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채소일지 몰라도 당신의 혈관을 지키고 장을 살리고 면역을 올리고 몸 전체를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자연의 선물입니다. 눈에만 좋다는 단순한 오해를 넘어서 실제로 내 몸을 살리는 약이 될 수 있는 채소, 그게 바로 당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단 한 분이라도 내일부터 나도 당근을 꾸준히 먹어야겠다 하고 결심하신다면 이 영상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꽃길백세는 시니어 여러분이 즐겁고 품위 있게 오래 사는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